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부터 채널명을 바꿔봤어요. 자, 오늘 그 더 해빙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책은 주제가 굉장히 심플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손쉬운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제가 뭐냐면 핵심적으로 딱 한마디를 얘기하면 아웅다웅 살지 마라,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진 수준이 어떠하더라도 그 수준에 맞는 그 소비를 행복하게 하고, 그러면 좋은 에너지가 생겨서 이제 부자가 될 것이다. 굉장히 간단하죠. 또한 처절한 노력을 해라, 뭐 간절하게 뭐 원해라, 그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수준에 맞게 행복한 즐거운 소비를 하고, 그러한 자세, 애티튜드만 갖고 있어도 좋은 에너지가 발생이 돼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죠. 이 책은 추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이러한 류의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 전달의 이제 형식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뭐 전체를 다 새로운 인사이트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중복된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한두 개 정도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는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평상시에 책을 많이 안 읽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책의 전체 내용을 정독해보고 실천해보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이 심리적으로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그 홍주연 작가가 이서윤 씨라는 운명학의 뭐 대가, 구루, 이분을 인터뷰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프롤로그 부분은 이 홍주연 작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는 유언, 이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홍주연 씨 아버님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던 그러한 그 아버님들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평생 아끼고 절약을 하시죠. 물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더 절약하시죠, 어머님들은. 근데 암이 발병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지극히 절약을 하십니다. 영정사진도 가장 저렴하게 찍고, 병실도 자녀들이 뭐 1인실, 2인실로 옮기자고 해도 끝까지 6인실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걱정돼서 앞으로 어떻게 절약하고 살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돌아가시기 몇 주 전부터 항상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셨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 갈 때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기시게 되죠.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그래서 아끼기만 했지. 그러나 결국 이루지 못했구나. 돌이켜보면 후회도 된다. 아끼는 것만 생각하느라 행복한 순간순간을 놓친 건 아닌지. 그동안 너에게 절약하려고 했던 말들 이제 모두 거두고 싶구나.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이 책의 주제를 이러한 그 프롤로그 형식으로 담은 것 같아요.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이 책은 홍주연 작가가 이서윤이라는 구루를 찾아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는 여정,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홍주연 씨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서윤이라는 구루가 답변을 하죠.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자, 뭘 대상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자,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아요. 미래형이 아닌, 자,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라는 거죠. 지금 당신이 뭘 가지고 있죠? 커피도 마시고 있고, 자기 돈으로 휴대폰도 있고, 가방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라는 거죠. 자,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이제 홍주연 씨가 이제 이러한 어드바이스를 듣고, 맞아, 항상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없음에 초점을 맞추죠. 나는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갖고 싶은 건 많은데
다 없네. 그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작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세상이 다르게 펼쳐졌다는 얘기죠. 없음이라는 부정어는 부정적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리하는 뇌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 뇌에는 그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세계가 있죠. 거기서 이제 걸러져서 우리에게 주입 필터라는 걸 통해서 걸러진 것만 우리가 의식을 하는 거죠. 무의식에 굉장히 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마인이라는 회장은 불편하네 이런 말을 안 한대요. 편안하지 않네. 불편이라는 부정어를 입력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뇌에서 그런 부정어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편안하지 않네, 편안하지는 않지만 편안이라는 단어를 인식하기 때문에 뇌는 뭐 그런 것에 속는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없음이라는 부정어가 아니라 있음으로 그런 개념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고 부의 기운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 다가옵니까?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이 해빙의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하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일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뇌의 가소성, 노안이 있는 환자들도 보통 2주, 3개월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노안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수정체의 변화는 전혀 없었지만 그 뇌에서 인식을 하는 그런 능력의 변화로 인해서 그 도로가 복잡한 런던, 택시기사가 되려면 엄청난 방대한 그 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해마가 커졌죠. 그런 것들을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서윤 구루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부정어를 인식했던 거를 긍정적 언어로 인식을 하게 되면 2주에서 3개월 정도면 에너지가 바뀌는, 그래서 긍정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해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즐겁게 돈을 쓰면 뭐 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해빙, 소비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는 낭비나 과시적 소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낭비나 과시적 소비는 돈을 쓰고 나서 즐겁기는커녕 더 우울하죠. 암담하고 걱정되고 죽고 싶고 이런 느낌들, 그런 것들하고 전혀 개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해빙, 가지고 있는 게 꼭 돈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홍주연 작가가 이서윤 구루를 기다리면서 햇살이 너무 좋네, 커피 향과 함께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서윤 구루가 와서 어머 지금 해빙을 실천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뭐 칭찬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게 바로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부의 규모가 크고 적고에 관계가 없이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 거기서 시작을 하라는 거죠. 직장인들은 급여를 항상 한 달마다 한 번씩 경험을 하잖아요. 없음에 집중할 때는 며칠 후 텅 비어버린 통장을 확인할 때면 밀물처럼 허탈감이 밀려온다. 거기서 어떤 감정이 또 증폭됩니까?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또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10년 후, 20년 후, 아유 그때 가서 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또 공포까지도 감정이 증폭되게 돼요. 그러면 불안한 감정, 에너지로 인해서 상황도 계속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 월급이 들어왔네? 내가 이만큼 벌 능력이 있구나. 집세도 내고 애들 학원비도 내고 음식까지 살 돈이 생겼네. 이 기쁨을 실컷 만끽해야겠다. 이러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의 개념을 꼽으라면 바로 이 편안함인 것 같아요. 마음의 평화.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부자가 되고 뭐 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편안함,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도 핵심은 바로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편안함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할 때 느껴지는 감정, 내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도 열심히 다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할 때 이러한 피스 오브 마인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홍소윤 작가가 해빙을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소연 그루가 그 핵심을 짚어주죠.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편안함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보면 무슨 시크릿이라든가 뭐 꿈꾸는 다락방, 뭐 간절히 원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책들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소연 그루는 그것은 진정한 현자, 진정한 부자가 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빙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서윤 구루가 운명학의 대가니까 운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죠? 근데 매우 쉽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행운은 효율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 빠르게 획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이 없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뚱 하고 운이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운명학에 대해서 통달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거지 덧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노력이 빵이면 아무리 곱해도 빵이죠.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노력하고 시도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에게는 왜 운이 없을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Eat, Pray, Love라는 책에서 읽었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이탈리아의 어떤 그런 유명한 그 성인 상이 있대요. 동상이 행운을 빌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나 봐요.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와서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빌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매일같이 와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얼마나 답답했는지 동상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얘야, 복권을 좀 사고 나서 그런 기도를 하려무나. 아니, 사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시도하고 노력하고 하면서 행운, 운을 기대를 해야지, 그런 것이 없이 또 운을 기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운의 역할은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의 흐름을 타면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가 이제 악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해빙을 실천하면서 좋은 에너지의 변화와 또 노력 속에서 행운이 와서 곱하기 결과가 나타나고 이러한 기다림의 시기가 존재를 하겠죠. 이제 이러한 기다림의 시기에 유의할 게 뭐냐면, 악연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도 사람으로부터 오지만 결국 실패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죠. 보면 경찰서 가서 뭐 서로 다투고 법원 가서 다투고 이러한 악연들이 너무도 많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과도한 기대 때문이에요. 악연에 빠지는 이유는 상대에게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자기 눈을 멀게 하죠. 그렇죠. 제가 법륜스님의 유튜브를 예전에 자주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반복해서 나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덕 보려는 마음, 그런 게 덕 보려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덕 보려고 그냥 저 사람을 돈도 있고 선택을 했는데 결국 내가 덕을 못 보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막 원망이 생기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고. 자식에게도 어떻습니까? 너의 인생을 너 스스로 자유롭게 시도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키웠으니까 덕 보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그러니까 또 자식도 속박하고 반항하고 막 상처 주고받고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악연에 빠지는 이유는 과도한 기대 때문이라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반면 먼저 준다, 그리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 이런 마음이라면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을 깨라, 이 부분인데, 자, 일단 에피소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서연 구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가 남편과 이혼했다고 해보죠.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홍주연 작가가 글쎄요, 힘들 테니 먼저 위로해주고 점점점. 이서연 구루가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정말 어떤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사회가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정해놓고 그에 따른 감정까지 사회적으로 규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연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일이나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항상 힘들고 불행한 일일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이서연 구루가 30년 동안 수만 명의 사례를 분석했더니, 자, 항상 모든 사건에는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시기에 주어지는 달콤한 일들이 나중에 독이 되고, 누가 봐도 불행한 일이 그 사람에게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엄청난 반전의 기회가 되는 경우.
많다는 거죠. 본인만 해도 건강이 안 좋아진 시기에 생각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적용해 볼 여지가 많은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총선 기간이잖아요. 사전투표도 하고 다음 주에 본투표도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막 터졌죠. 대구에서 막 신천지, 뭐 청도의 대남병원 그러면서 민심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 일반적인 그 정권들 같으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검사를 좀 미루거나 해도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죠. 일본의 그 아베처럼. 그런데 그걸 또 열심히 검사를 하고 심지어는 이미 사망한 분까지도 검사를 해서 그 사망의 원인이 코로나 때문이다.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 총선은 그냥 끝났네. 야당한테 원사이드로 유리한 선거가 되겠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성실하게 검사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노력을 했더니 느닷없이 외국에서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방식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또 총선의 구도가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는구나. 항상 모든 사건에는 반전의 기회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지금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것이 단지 나쁘기만 하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 속에 어떠한 반전의 기회가 숨겨져 있을까? 이러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또 노력을 하면은 그것이 커다란 어떤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거는 그 의미 부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더 해빙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